한국이 잠수함을? 그건 불가능해.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해안선을 가진 캐나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북극해를 장악하고 중국 잠수함들이 태평양에서 영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대응 수단은 30년 된 낡은 잠수함 4척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캐나다는 60조 원을 걸고 운명을 건 결단을 내렸는데요. 과연 누구의 기술에 국가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세계 최고 잠수함 강국들이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여기 낄 자격이나 되나? 하지만 72시간 테스트가 끝나자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연달아 포기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 전 세계의 비웃음을 침묵시켜버린 대한민국 KSS-3의 충격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에르 듀랑입니다. 프랑스 해군에서 25년간 복무했고 잠수함 함장으로 15년을 보냈어요. 지금은 유럽보안연구소에서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캐나다 잠수함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실제 경험입니다. 새벽 3시 47분 비상전화가 울렸어요. 잠에서 깬 저는 침대 옆 보안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프랑스 해군에서 25년 동안 일하다 보니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캐나다 국방부 모리슨 장군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에르, 오타와로 와야 해. 6시간 후에 긴급회의가 있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어두운 침실에서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런 급한 회의는 한 가지만 의미했어요. 위기 상황이라는 거였죠. 짐을 빨리 챙겼어요. 군복, 서류,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어요. 오타와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할 시간은 있겠지만 이미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밀 브리핑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표지를 보자마자 속이 뒤집혔어요. 기밀 캐나다 북극 잠수함 위협 평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캐나다 영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중국 잠수함들은 태평양 방어선을 시험하고 있었고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지키는데 낡은 잠수함 4척밖에 없었어요. 비행기가 회색 아침 하늘로 떠올랐어요. 눈을 감고 제가 처음 잠수함을 지휘했던 때를 생각해봤어요. 북대서양도 무서웠지만 북극은 더했어요. 얼음, 어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 오타와 국방부 건물은 평소와 같았어요. 회색 콘크리트, 삼엄한 보안, 진지한 얼굴들. 하지만 복도의 긴장감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더 빨리 걸었고 목소리도 더 조용했어요. 모리슨 장군이 입구에서 저를 맞아줬어요. 악수는 단단했지만 눈에는 피로가 보였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피에르. 당신 전문 지식이 필요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제가 본 적 없는 회의실로 갔어요. 벽에는 북극 지도들이 붙어 있었고 빨간 표시들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잠수함 위치들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프랑스 고문을 소개합니다. 모리슨이 방 안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피에르 듀랑 전 잠수함 함장이자 현재 유럽보안연구소 컨설턴트입니다. 테이블 주위 얼굴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나다 제독들, 국방 관계자들, 정보요원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모리슨이 북극 지도를 가리켰어요. 3주 전부터 이상한 잠수함 활동을 감지했어요.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우리 영해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활동하고 있어요. 빨간 선이 잠수함 항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캐나다 어업구역과 항로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이틀 전에는 태평양에서 중국 잠수함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대응 시간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또 다른 빨간 선이 밴쿠버 섬 근처에 그어져 있었어요. 군사 훈련으로 익힌 직감이 작동했어요. 이건 무작위 순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압박이었죠. 캐나다 잠수함 사령관 첸 제독이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우리 빅토리아급 잠수함들은 30년 된 노후함이에요. 세계 바다를 지키는데 4척뿐이에요. 턱없이 부족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해군 방어력 계산을 해봤거든요. 잠수함 4척으로는 캐나다의 거대한 해안선을 결심한 적들로부터 지킬 수 없어요. 모리슨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겁니다. 600억 달러 신형 잠수함 12척.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잠수함 구매였거든요. 모든 주요 조선소가 경쟁할 겁니다. 모리슨이 계속 말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제안서들을 평가할 객관적인 고문이 필요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였어요. 프랑스도 분명 입찰에 참여하겠지만 캐나다는 독립적인 기술 평가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제안서부터 최종 결정까지 18개월. 보안 상황이 더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정보 요원이 폴더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초기 위협 평가와 잠수함 요구 사항입니다. 폴더를 열고 사양을 훑어봤어요. 28일 동안 수중 자망, 400m 작전 수심, 북극 작전 능력, 승무원 50명 미만.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었어요. 북극용 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얼음, 극한 추위, 제한된 지원 시설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초기 입찰 의향을 보인 곳이 있나요? 모리슨이 메모를 확인했어요. 독일이 관심을 확인했고요. 프랑스도 당연히. 일본은 검토 중이고 스웨덴도 세부 사항을 원하고 있어요. 잠깐 멈추더니 다른 페이지를 봤어요. 그리고 한국이 예비 문의를 넣었어요. 웃을 뻔했어요.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잠수함은 다른 얘기죠. 군용 잠수함을 만들려면 수십 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요? 물어봤어요. 진심인가요? 모리슨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첨단 대기 독립 추진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네요. 모든 곳을 공정하게 평가할 거예요.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잠수함 건조는 오래된 해군 강국들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독일, 프랑스, 일본이 몇 세대에 걸쳐 잠수함을 만들어 왔어요.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조선업으로 유명하지 군사기술로는 아니었어요. 상선은 만들 수 있겠지만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도전이거든요. 브리핑이 2시간 더 계속됐어요. 일정, 평가 기준, 보안 절차를 논의했어요. 하지만 제 머리는 계속 한국의 문의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잠수함 프로젝트에는 진짜 입찰자들과 희망적인 외부 업체들이 몰려요. 진짜 입찰자들은 검증된 기술과 군사 계약을 갖고 있어요. 외부 업체들은 열정은 있지만 실제 능력은 부족하죠. 한국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리슨이 마지막 지시사항으로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6주 후에 정식 제안서를 받을 겁니다. 기술 발표는 3개월 후에 시작해요. 피에르, 각 잠수함 설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정치가 아닌 능력을 바탕으로 객관적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국방부 건물을 나서면서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어요. 캐나다의 해상 안보가 올바른 잠수함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우리 결정에 생명이 달려 있었거든요. 늦은 오후 햇살이 오타와 거리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평가 과정을 준비할 시간이 6주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요구사항을 다시 검토했어요. 28일 수중 자망, 400m 수심, 북극 작전. 이런 사양들은 경험 많은 잠수함 건조업체들에게도 도전이 될 거였어요. 과연 몇 개 회사가 진짜 진지한 제안서를 제출할지 궁금했어요. 독일은 입찰할 거예요. 프랑스도 당연히. 일본은 혁신적인 기술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르고요. 한국의 경우 흥미롭긴 하겠지만 결국엔 부족한 제안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전자제품 회사가 하루아침에 잠수함 건조업체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파일을 닫고 잠자리 준비를 했어요. 내일은 프랑스로 돌아가서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잠수함 평가를 준비해야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날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거든요. 파리 사무실 팩스기가 정확히 오전 9시 15분에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줄을 보자마자 커피를 책상에 쏟았죠. 긴급 일본, 캐나다 잠수함 경쟁 참여 철회. 팩스가 다 나오기도 전에 종이를 낚아챘어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CPSP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진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술 제안서도 없고 입찰도 없고 완전 포기였어요. 말이 안 됐어요.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거든요. 그들의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엔지니어링 걸작품이었어요. 시도도 안 해보고 왜 포기한 걸까요? 바로 모리슨 제독에게 전화했어요. 2번 울리더니 받았어요. 모리슨입니다. 장군님, 방금 일본 철회 통보를 받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모리슨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어제 우리 기술 요구사항을 검토했대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비현실적인 사양이라고 하더군요. 책상 위 요구사항 문서를 봤어요. 28일간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수중작전. 북극 환경에서 400m 작전 수심. 최대 승무원 50명.
까다로운 사양이긴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비슷한 성능을 달성한 잠수함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말했나요? 지구력 요구사항이었어요. 제한된 승무원으로 북극 바다에서 28일 수중 체류. 그들 기술팀 말로는 현재 기술로는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모리슨이 잠깐 멈췄어요. 뒤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였어요. 이런 작전 조건은 대기독립 추진 시스템의 안전 한계를 넘어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사무실 벽을 바라봤어요. 일본이 이런 요구사항을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면 다른 입찰업체들에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본은 수십 년간 잠수함을 만들어 왔어요. 그들의 소류급과 다이게이급은 첨단 리튬이온 배터리와 스털링 엔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캐나다 사양을 못 맞춘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보안 이메일에 알림이 왔어요. 캐나다 평가위원회에서 온 새 메시지였어요. 제목은 남은 입찰업체 제안서 예비 검토였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독일 티센크루프가 초기 문서를 제출했고 프랑스 나발그룹은 상세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웨덴 사브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요. 목록 맨 아래에 있던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제안서 제출 완료. 한국이 정식 제안서를 실제로 제출한 거였어요. 단순한 문의나 관심 표현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 문서 패키지를 말이에요. 한국의 예비 제안서를 다운받아서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표지에는 세련된 잠수함 디자인이 있었고 한국어 텍스트와 영어 사양이 적혀 있었어요. 성능 주장을 보니 눈썹이 올라갔어요. 수중 지구력 28일 이상 확인됨. 최대 작전 수심 400m 이상 검증됨. 승무원 요구사항 최대 48명. 추진 첨단 메탄올 계질 AIP 시스템. 사양을 2번 읽어봤어요. 한국이 캐나다 요구사항을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메탄올 계질 AIP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 작동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기술이었어요. 수소를 직접 저장하는 대신 메탄올 연료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소를 생성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기존 AIP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잠수함 건조에서 다른 얘기죠. 프랑스 나발그룹 연락처인 베르나르 루소 함장에게 전화했어요. 첫 번째 벨에서 받았어요. 피에르, 전화 올 줄 알았어. 일본 철회 소식 봤지? 네. 캐나다 요구사항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베르나르가 잠깐 조용했어요. 까다롭긴 하지만 할 수 있어. 우리 스콜펜 디자인을 개조하면 연장된 지구력을 낼 수 있어. 수심 요구사항도 관리 가능하고. 28일 수중 체류는 어때요? 신중한 전력 관리와 추가 생명 유지 시스템으로 가능해. 빡빡하긴 하지만 가능해. 베르나르의 기술적 판단을 믿었어요. 프랑스가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본의 철회는 지나치게 신중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다른 제안서들도 검토해봤어요? 독일이 어제 제출했고 스웨덴은 아직 분석 중이야.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어. 베르나르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있었어요. 한국이 완전한 기술 제안서를 제출했어. 아주 자세하고 아주 자신만만해. 그들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요? 베르나르가 웃었어요. 피에르, 그들은 훌륭한 상선을 만들어. 하지만 잠수함은? 군용 잠수함은 전문 지식과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하거든.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제안서 문서들이 놀랍도록 정교해. 누군가가 진짜 엔지니어링 작업을 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오후 내내 한국의 예비 제출서를 검토했어요. 기술 도면에는 첨단 자동화 시스템, 혁신적인 승무원 거주구역, 상세한 음향 차단 설계가 나와 있었어요. 메탄올 계질 AIP 시스템 도표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큰 수소 저장 탱크 대신 한국 설계는 실시간 수소 생성이 가능한 컴팩트한 메탄올 연료전지를 사용했어요. 종이 위에서는 유망해 보였어요. 하지만 잠수함 엔지니어링은 좋은 도면 이상의 것이 필요하거든요.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모리슨 번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피에르, 남은 입찰업체들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어요. 독일은 다음 달, 프랑스는 6주 후에요.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 조선소 시연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잠수함 전체 투어와 시스템 테스트까지. 모리슨 목소리에 회의적인 기색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 안 해요. 하지만 모든 진지한 입찰업체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모든 걸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방문에 제가 참여하고 싶어요.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컴퓨터 화면에 한국 기술 도면을 봤어요. 그들의 자신감이 일반적인 낙관적 제안서와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들이 검사를 받을 만큼 진지하다면 우리도 볼 만큼 진지해야죠. 모리슨이 동의했어요. 한국 방문이 4주 후로 예정됐어요. 그날 저녁 한국의 잠수함 능력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검토했어요. 그들의 조선업은 규모도 크고 기술적으로도 발달돼 있었어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자국 군대용 해군 함정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출용 잠수함을 만드는 건 달랐어요. 잠수함은 시스템 통합, 음향 엔지니어링, 생명 유지 기술이 필요한데 이걸 마스터한 나라는 몇 안 되거든요. 노트북을 닫고 아파트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녁빛 속의 파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머리는 캐나다의 미래 잠수함들이 작전할 북극해에 집중돼 있었어요. 일본의 철회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의 자신만만한 제안서는 예상 밖이었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여전히 확실한 우승 후보였지만 경쟁은 이미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워지고 있었어요. 4주 후에는 한국 잠수함 기술을 직접 보게 될 거였어요. 인상적인 조선 시설은 있겠지만 잠수함 전문 지식은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해군 엔지니어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오타와 회의실 앞에서 모든 걸 바꾼 5단어를 말했어요. 우리 잠수함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른 평가위원들을 둘러봤는데 모두 똑같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현대중공업 수석 엔지니어 김성훈 씨가 발표용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부두의 정박한 잠수함 사진이 나타났어요. 검은 선체 현대적인 디자인, 완전 작동 상태였어요. 이건 제안서가 아닙니다. 김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검증된 기술의 실증입니다. 모리슨 장군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 사양을 만족하는 작동 중인 잠수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KSS-3 배치2가 8개월째 운용 중입니다. 28일 수중 자망 400m 수심 능력 48명 승무원입니다. 노트북을 집어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다른 모든 입찰업체들은 기존 설계 개조안이나 완전 새로운 건조안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완성품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김 씨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기술 사양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숫자들이 캐나다 요구사항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리 AIP 시스템은 메탄올 계질 연료 전지를 사용합니다. 김 씨가 설명했어요. 수소 저장보다 안전하고 스털링 엔진보다 효율적이며 디젤 전기 시스템보다 조용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기술 고문인 첸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최대 수중 속력은 얼마인가요? 수중 22노트, 28일 전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이 소음 수준에 대해 물었어요. 김 씨의 답변은 즉석에서 나왔어요. 최대 속력에서 1dB 미만의 음향 신호입니다.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1dB 미만은 거의 탐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핵잠수함도 그런 조용한 운용을 달성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김 씨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감으로 발표를 계속했어요.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은 평가 때 긴장해요. 약속을 하고 최선을 바라죠. 김 씨는 기존 능력에 대한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부산시설 방문을 초대합니다. 직접 잠수함을 테스트해 보세요. 본인들 측정으로 우리 주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 말에 모두 집중했어요. 현장 방문은 표준 절차였지만 김 씨의 어조는 자신들이 발견할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시사했어요. 모리슨이 평가위원회를 봤어요. 김 씨에게 질문 있나요? 손을 들었어요. 수출 계약을 따내기도 전에 왜 이 잠수함을 만드셨나요? 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해군이 자국 방어용으로 6척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인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출용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자국 군대용으로 먼저 잠수함을 만든 거였어요. 발표가 30분 후에 끝났어요. 김 씨가 자료를 정리하고 위원회에 살짝 인사했어요. 편하실 때 언제든지 잠수함 검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나간 후 모리슨이 즉석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어요. 첫 인상은 어때요? 첸 박사가 먼저 말했어요. 그들 사양이 우리가 필요한 것과 정확히 맞아요. 문제는 그들 주장이 정확한지 여부죠. 캐나다 해군의 윌리엄스 함장은 회의적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워요. 28일 수중 체류, 완벽한 음향 신호, 검증된 기술. 제 노트를 봤어요. 그들은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달성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자신 있거나 아주 무모한 거죠. 모리슨이 달력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부산 방문을 예정하겠어요. 피에르, 기술 평가를 맡아주세요. 한국까지 비행기로 14시간이 걸렸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 해군 능력과 조선업 역사를 검토하며 보냈어요. 한국은 자국 해군용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을 만들어 왔어요. 그들의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곳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잠수함 건조는 다른 전문 지식이 필요했거든요. 부산 해군기지가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현대적인 시설, 깊은 항구, 그리고 진지해 보이는 보안. 김 씨가 소규모 엔지니어 팀과 함께 공항에서 우리를 맞았어요. 의식도 없고 발표도 없고 그냥 잠수함 시설로 바로 이동했어요. 전체 시스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김 씨가 말했어요. 모든 걸 직접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잠수함이 보안 장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부두에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사진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크고 정교해 보였어요. 김 씨가 주 해치를 통해 선내로 안내했어요. 내부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잠수함과도 즉시 달랐어요. 완전한 정적. 엔진 소음도 진동도 기계 소리도 없었어요. 유일한 소음은 갑판 위에서 나는 우리 발걸음 소리뿐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윌리엄스 함장이 속삭였어요. 잠수함을 체계적으로 둘러봤어요. 조종실, 엔진실, 승무원실, 무기 시스템. 모든 게 작동 중이었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승무원실이 가장 놀라웠어요. 공동 침대가 아닌 개인 침실, 개인 보관함, 심지어 운동기구가 있는 작은 휴게 공간까지. 승무원 편의를 위해 왜 이렇게 많은 공간을 쓰셨나요? 김 씨에게 물었어요. 28일 수중 체류에는 좋은 생활 환경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받은 승무원은 실수를 하거든요. 김 씨의 논리가 타당했어요. 대부분의 잠수함 설계자들은 기술 시스템과 무기에 집중해요. 한국은 인적 요소를 먼저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엔진실에서 김 씨가 메탄올 개질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컴팩트한 연료전지 스택들이 조용히 작동하면서 전기와 수소를 동시에 생성하고 있었어요. 저장된 수소가 없으니 폭발 위험이 없어요. 김 씨가 설명했어요. 메탄올이 다루기도 운송하기도 더 안전합니다. 첸 박사가 연료전지 제어 장치를 살펴봤어요. 전력 출력은 얼마인가요? 연속 4메가와트, 최대 6메가와트. 모든 잠수함 시스템과 비상 예비 전력에 충분합니다. 인상적인 수치였어요. 대부분의 AIP 시스템은 연장된 작전에 적절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모리슨이 엔진실 디스플레이를 봤어요. 이 시스템이 수중에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4시간 수중 시연을 예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가팀이 호텔에서 만나 초기 관찰 내용을 논의했어요. 잠수함이 모든 기술 사양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첸 박사가 보고했어요. 승무원 숙박시설은 제가 본 것 중 최고예요. 윌리엄스 함장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내일 수중 테스트가 진짜 증명이 될 거예요. 부두에서는 누구든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잠수함 투어에서 적은 노트를 검토했어요. 한국이 정말 다른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냥 또 다른 잠수함이 아니라 다른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설계된 잠수함이었어요. 그들은 승무원 효율성과 장기 작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팀에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잠수함은 최대 화력으로 단기 임무를 위해 만들어져요. 한국은 연장된 순찰을 위해 만들었어요. 모리슨이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내일 그들 잠수함이 보이는 만큼 성능이 나오는지 알게 될 거예요. 조용한 엔진실과 편안한 승무원실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한국이 돌이켜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혁신적인 설계 선택을 했었어요. 수중 시연이 한국 엔지니어링이 한국의 야심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할 거였어요. 잠수함 주 해치가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닫혔어요. 그리고 해군 엔지니어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 씨가 조종 패널에서 최종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초기 시스템 체크를 위해 50m까지 잠수합니다. 잠수함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잠수 소리들을 기다렸어요. 밸러스트 탱크에 물이 차는 소리, 트림 시스템이 조정되는 소리, 펌프가 작동하는 소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윌리엄스 함장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소음이 어디 갔죠? 잠수 작전 중에 수십 척의 잠수함에 타봤거든요. 항상 소음이 있었어요. 항상 진동이 있었고,
항상 복잡한 기계가 수중에서 작동하는 기계적 교향곡이 있었어요. 이 한국 잠수함은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시스템 체크 완료. 한국 잠수함 함장이 발표했어요. 모든 수치 정상. 전체 수중 시연을 시작합니다. 모리슨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약속대로 4시간 잠수군요. 잠수함이 계속 하강했어요. 100m, 200m. 수심계가 목표 깊이인 300m를 향한 꾸준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300m에서 김 씨가 메탄올 개질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연료전지 디스플레이에서 전력 생산이 즉시 시작되는 게 보였어요. 산소 생산이 안정적입니다. 김 씨가 보고했어요. 이산화탄소 정화가 작동 중입니다. 모든 생명 유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환경 제어 장치를 주의 깊게 봤어요. 산소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온도는 일정했고 공기질 지시계는 모든 시스템에서 녹색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첸 박사가 우리가 가져온 음향 장비를 모니터링했어요. 외부 소음 신호가 제로로 읽혀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료 전지는 기계적 진동을 만들지 않아요. 추진은 자기 댐핑이 있는 전기 방식입니다. 잠수함이 수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어요. 10노트, 15노트, 20노트. 여전히 소음이 없었어요. 진동도 없고 잠수함이 유령처럼 물속을 이동했어요. 윌리엄스 함장이 잠수함을 돌아다니며 메모를 적었어요. 조종실로 돌아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수중 도서관에 있는 것 같아요. 4시간 후 잠수함이 정확히 예정대로 수면으로 떠올랐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환경 제어 장치는 테스트 내내 이상적인 조건을 유지했어요. 모리슨이 즉석 브리핑을 위해 평가팀을 모았어요. 초기 평가는 어때요? 첸 박사가 장비를 확인했어요. 모든 한국 주장이 확인됐어요. 전력 소비 계산으로 28일 능력이 확인됐습니다. 윌리엄스 함장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이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의 어떤 것보다 좋아요. 수중 테스트에서 적은 노트를 봤어요. 모든 사양이 충족되거나 초과됐어요. 침묵은 놀라웠고 승무원 효율성은 명백했어요. 그들이 완전히 다른 걸 만들었어요. 모리슨에게 말했어요. 그냥 더 좋은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함 설계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에요. 그날 오후 김 씨가 잠수함 생활 공간을 자세히 투어해줬어요. 개인 승무원 캐빈이 전통적인 공동 침대를 대체했어요. 개인 저장 공간이 넉넉했어요. 주방은 48명에게 필요한 것보다 컸어요. 왜 승무원 편의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나요? 모리슨이 물었어요. 김 씨가 승무원 캐빈 문을 열었어요. 28일 수중 체류에는 좋은 정신 건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받은 승무원은 위험한 실수를 하거든요. 캐빈에는 싱글 침대, 개인 작업 공간, 저장 사물함이 있었어요. 작지만 사적인 공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잠수함에서는 사치죠. 승무원 교대 스케줄도 개선했어요. 김 씨가 계속 말했어요. 12시간 교대 대신 8시간 교대. 긴 작전 중에는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다음으로 휴게 공간을 방문했어요. 운동기구, 독서 공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일반적인 잠수함 설계가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공간이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윌리엄스 함장이 관찰했어요. 김 씨가 미소 지었어요. 행복한 승무원이 효율적인 승무원이에요. 효율적인 승무원이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하죠. 그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잠수함 건조업체들은 무기와 기술 시스템을 최대화해요. 한국은 인간 성능을 최적화했어요. 엔진실 투어도 똑같이 인상적이었어요. 메탄올 연료 전지가 깨끗하고 잘 정리된 공간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비 접근성이 훌륭했어요. 안전 시스템은 이중화돼 있고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어요. 이 연료 전지들이 얼마나 오래 작동할 수 있나요? 첸 박사가 물었어요. 정비가 필요하기 전까지 40일 연속 작동. 김 씨가 답했어요. 35일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어요. 모리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요구사항보다 길다고요? 맞습니다. 28일은 편안한 작동 범위지 최대 능력이 아니에요. 엔진 공간을 돌아다니며 세부 사항들을 살펴봤어요. 모든 게 정확하게 설치되고 주의 깊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성숙한 기술이었어요. 실험적 장비가 아니라요. 그날 저녁 팀이 만나서 발견 사항들을 논의했어요. 모리슨이 직접적인 질문으로 회의를 열었어요. 이 잠수함이 유럽 대안들보다 우수한가요?
첸 박사가 기술 노트를 확인했어요. 측정 가능한 모든 범주에서 그렇습니다. 지구력, 수심 능력, 음향 신호, 승무원 효율성. 윌리엄스 함장이 자신의 평가를 덧붙였어요. 인적 요소 설계가 현재 기준보다 20년 앞서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제 결론을 공유했어요. 한국은 어려운 조건에서 연장된 작전을 위한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다른 모두는 최대 화력으로 단기 임무를 위한 잠수함을 만들어요. 모리슨이 평가 기준을 검토했어요. 기술적 성능을 바탕으로 하면 한국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요.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최종 시연을 준비했어요. 전체 승무원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는 수중작전, 전투 시스템 테스트, 비상 절차 연습, 잠수함이 모든 테스트에서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승무원 효율성이 놀라웠어요. 시스템 신뢰성이 완벽했어요. 음향 신호는 여전히 탐지할 수 없었어요. 수면으로 떠오른 후 모리슨이 김 씨를 잠수함 내 회의실로 불렀어요. 김 씨, 당신들 잠수함이 모든 범주에서 우리 기대를 초과합니다. 김 씨가 살짝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링에 자신 있어요. 모리슨이 평가팀을 봤어요. 오타와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 있나요?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왜 잠수함 기술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나요? 김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국은 여러 방향에서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 잠수함들은 지원 없이 오랜 기간 혼자 작전해야 해요. 잠깐 멈췄어요. 한국 수병들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 답변이 우리가 관찰한 모든 것을 요약했어요. 한국은 외국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출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오타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의 잠수함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게 아니었어요. 잠수함 전쟁에 대한 다른 철학을 나타냈어요. 대부분의 잠수함은 우호적인 기지 근처에서 공격적 작전을 위해 설계돼요. 한국의 잠수함은 적대적인 바다에서 장거리 방어 순찰을 위해 설계됐어요. 그 차이는 깊고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가 오타와에 접근하면서 제 평가 보고서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의 잠수함이 유럽이 현재 제공하는 어떤 것보다 좋았거든요. 문제는 정치가 기술적 우수성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할지 여부였어요. 테스트 결과가 정확히 오후 2시에 회의실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는 세계 유럽 잠수함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걸 지켜봤어요. 모리슨이 오타와 평가위원회 회의 앞쪽에 서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한국 대표들이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최종 비교 데이터가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득 채웠어요. 수중 지구력. 독일 214형 최대 14일. 프랑스 스콜펜 최대 18일. 한국 KSS-3 28일 확인됨. 최대 작전 수심. 독일 250m. 프랑스 250m. 한국 400m 검증됨. 음향 신호. 독일 평균 8.2dB. 프랑스 평균 7.8dB. 한국 0.3dB 측정됨. 독일 대표가 즉시 일어났어요. 이 한국 수치들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모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데이터는 표준화된 테스트 중에 캐나다 해군 장비로 수집됐습니다. 첸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활성화했어요. 전력 생산 비교가 나타났어요. AIP 전력 출력. 독일 연료전지 2.1메가와트. 프랑스 스털링 엔진 1.8메가와트. 한국 메탄올 계질 4.2메가와트. 프랑스 팀 리더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테스트 절차 검사 허가를 요청합니다. 승인됐습니다. 모리슨이 답했어요. 모든 입찰업체가 서로의 시연을 관찰할 수 있어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유럽의 자신감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수치가 단순히 더 좋은 게 아니었어요. 모든 범주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했어요. 모리슨이 승무원 효율성 데이터로 넘어갔어요. 최소 승무원 요구사항. 독일 62명. 프랑스 58명. 한국 최대 48명. 정비 간격. 독일 주요 정비관 180일. 프랑스 주요 정비관 160일. 한국 주요 정비관 240일. 독일 대표가 기술팀과 급하게 속삭였어요. 이런 수치들은 한국 잠수함이 더 적은 인원과 더 적은 정비로 유럽 대안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낸다는 뜻이었어요. 모리슨이 질문을 받았어요. 독일 팀 리더가 먼저 일어났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세척 잠수함에 나란히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모리슨이 평가위원회를 봤어요.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한국의 김 씨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비교를 환영합니다. 프랑스 대표는 동의하기 전에 머뭇거렸어요. 네, 하지만 국제 관찰자가 있는 상태에서요. 모리슨이 다음 주에 비교 테스트를 예정했어요. 세척의 잠수함, 동일한 임무 프로파일, 캐나다 해군이 모든 시스템을 모니터링. 테스트가 월요일 아침 헬리팩스 해군 기지에서 시작됐어요. 세척의 잠수함이 연장된 지구력 시험을 위해 동시에 잠수했어요. 12시간째 모든 잠수함이 정상 작동. 24시간째 모든 잠수함이 위치와 전력 유지. 36시간째 독일 잠수함 부상. 전력 예비량 고갈. 42시간째 프랑스 잠수함 부상. 생명유지 시스템 스트레스. 72시간째 한국 잠수함 예정대로 부상. 모든 시스템 정상. 한국 잠수함이 도킹하는 걸 부두에서 지켜봤어요. 72시간 수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승무원들이 쉬었고 경계심 있는 모습으로 하선했어요. 첸 박사가 최종 원격 측정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테스트 기간 내내 완벽한 환경 조건을 유지했어요. 윌리엄스 함장이 한국 승무원들을 인터뷰했어요. 스트레스 지표 없음. 장비 고장 없음. 비상 절차 필요 없음. 독일과 프랑스 팀들이 한국의 임무 후 절차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그들의 잠수함들은 지구력 요구 사항의 절반을 완수하는데도 고생했거든요. 모리슨이 모든 당사자들을 결과 브리핑을 위해 모았어요. 데이터는 확정적이었어요. 한국 잠수함이 테스트된 모든 범주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기술팀과 비공개 협의를 요청했어요. 30분 후 그들이 공식 성명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독일은 캐나다 잠수함 경쟁에서 철회합니다. 프랑스 팀 리더가 즉시 따랐어요. 프랑스도 우리 제안을 철회합니다. 두 유럽팀 모두 같은 이유를 들었어요. 예산 제약 내에서 캐나다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 모리슨이 김 씨를 봤어요. 한국이 남은 자격을 갖춘 입찰업체입니다. 김 씨가 살짝 인사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캐나다의 신뢰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표가 즉각적인 정치적 문제를 만들었어요. 몇 시간 내에 유럽 국방장관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독일 총리실이 오타와에 직접 연락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긴급 협의를 요청했어요. 모리슨이 그날 저녁 캐나다 국방장관에게 브리핑했어요. 정치적 압박이 강했어요. 유럽 동맹국들이 우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설명했어요. 전통적 파트너십을 제고하라고 원해요. 모리슨이 테스트 결과를 책상에 펼쳤어요. 장관님, 수치가 명확합니다. 한국 잠수함이 측정 가능한 모든 면에서 우수해요. 하지만 정치적 복잡성이 상당해요. 국방장관에게 직접 발언할 허가를 요청했어요. 장관님, 25년간 잠수함 능력을 평가해왔습니다. 정치는 수중에서 승무원을 보호하지 못해요. 국방장관이 제가 기술적 차이점을 설명하는 동안 들었어요. 한국 잠수함이 유럽 대안들이 단순히 맞출 수 없는 능력을 제공했어요. 당신의 전문적 추천은 뭡니까? 캐나다 수병들을 살려낼 잠수함을 선택하세요. 그 잠수함은 한국 것입니다. 이틀 후 오타와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럽 대사관들이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방산업체들이 의회 의원들에게 로비하고 있었어요. 모리슨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정치적 저항이 커지고 있어요. 일부 관계자들이 전체 경쟁을 다시 시작하길 원해요. 첸 박사가 한국을 지지하는 기술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우리 일정 내에 비교할 만한 능력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가 없어요. 윌리엄스 함장이 작전적 관점을 추가했어요. 캐나다 해군은 5년 내에 이 잠수함들이 작전 가능해야 해요. 한국은 배송할 수 있어요. 유럽은 못해요. 일어나서 회의실에 발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편의와 군사적 필요성 사이에서 결정하고 있어요.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젝션 스크린으로 걸어갔어요. 이 숫자들은 수중에서의 생사를 나타내요. 산소 생성, 전력 예비량, 비상부상 능력. 한국의 우수한 지구력 수치를 가리켰어요. 28일 수중 체류는 우리 잠수함들이 지원 없이 북극을 순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럽 잠수함들은 2주마다 보급이 필요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내일 전쟁이 온다면 어떤 잠수함이 캐나다를 보호할까요? 외교관들을 만족시키는 것, 아니면 임무를 완수하는 것? 모리슨이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평가위원회의 최종 추천은? 첸 박사가 먼저 말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기대를 초과해요.
윌리엄스 함장이 동의했어요. 동등한 능력을 제공하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최종 평가를 했어요. 한국이 캐나다가 필요한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정치가 성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모리슨이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내일 국방장관에게 우리의 만장일치 추천을 제시하겠어요. 그날 저녁 전체 평가 과정을 검토했어요. 3개월의 테스트가 명확한 결과를 냈어요. 한국 잠수함이 단순히 어떤 대함보다 좋았어요. 문제는 정치적 압박이 기술적 증거를 뒤집을지 여부였어요. 밤을 새며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론은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잠수함 설계를 혁신했고 캐나다가 그 혁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정치가 기술적 우수성의 승리를 허용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국방장관의 전화가 오전 6시에 울렸어요. 독일 총리로부터 온 전화였죠. 캐나다 잠수함 미래를 위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 걸 알았어요. 모리슨이 30분 후 제 호텔 방으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어요. 2시간 후에 긴급 내각회의가 있어요. 독일과 프랑스 대사들이 즉석 협의를 요구했어요. 빨리 옷을 입고 모리슨을 따라 국방부로 갔어요. 주차장이 검은 정부 차량들로 가득했어요. 이건 기술 평가를 넘어선 일이었어요. 국제 정치였죠. 건물 안에서 모리슨이 빠르게 브리핑했어요. 독일 총리가 직접 전화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긴급 메시지를 보냈고요. 둘 다 한국 선택을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메인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사라 첸 부총리가 테이블 맨 위에 앉아 있었어요. 로버트 월시 국방장관은 지쳐 보였고 데이비드 김 외무장관은 긴장해 보였어요. 피에르, 와줘서 고마워요. 첸 부총리가 시작했어요. 최종 결정 전에 당신의 기술적 평가가 필요해요. 월시 국방장관이 문서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정치적 압박이 극심해요. 독일은 NATO 협력 축소를 위협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무역 합병증을 암시하고 있고요. 김 외무장관이 더 많은 우려를 추가했어요. 유럽의회가 캐나다의 동맹 의무를 의문시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정치적 논쟁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이 관료들이 유럽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기술적 성능이 외교적 결과보다 부차적으로 보였어요. 첸 부총리가 핵심 질문을 했어요. 전통적 동맹국들보다 한국을 선택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으로 걸어갔어요. 부총리님, 테스트 결과를 다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수함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했어요. 독일 잠수함 최대 14일 수중 체류. 한국 잠수함 28일 확인됨. 음향 신호 데이터를 가리켰어요. 독일 잠수함 8데시벨에서 탐지 가능. 한국 잠수함 0.3데시벨로 사실상 무음. 월시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복잡성이 다른 방어 관계들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를 직접 바라봤어요. 장관님, 정치는 잠수함을 운용하지 않아요. 성능이 하죠. 독일 잠수함이 36시간 후 부상하는 동안 한국 잠수함이 계속 작동하는 지구력 테스트 영상을 활성화했어요. 이 영상이 어떤 잠수함이 캐나다 해역을 보호하는지 보여줘요. 어떤 잠수함이 연장된 북극 순찰 중에 우리 수병들을 살려두는지. 김 외무장관이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어요. 한국은 우리 전통적 방어 파트너십의 일부가 아니에요. 즉시 답했어요. 2차 대전 전까지는 미국도 아니었어요. 동맹은 바뀝니다. 능력 요구 사항은 안 바뀌어요. 첸 부총리가 30분 휴식을 선언했어요. 내각 의원들이 긴급 협의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모리슨이 복도에서 합류했어요. 그들이 유럽 반응을 두려워해요. 일부는 전체 경쟁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해요. 무슨 결과로요? 물었어요. 모든 곳을 테스트했어요. 한국이 결정적으로 이겼어요. 모리슨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정치적 압박이 기술적 증거를 무시할지도 몰라요. 내각회의가 더 많은 관료들과 함께 재개됐어요. 재무장관, 무역장관, 국가보안보좌관이 논의에 합류했어요. 재무장관이 비용 분석을 제시했어요. 한국 제안이 우수한 능력을 제공하면서도 유럽 대안들보다 15% 저렴해요. 무역장관이 경제적 고려사항을 추가했어요. 한국이 기술 이전과 캐나다 생산 파트너십을 제공해요. 국가보안보좌관은 전략적 함의에 집중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어떤 대안보다 더 나은 북극 순찰 능력을 제공해요. 긍정적인 기술적, 경제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우려가 논의를 지배했어요. 첸 부총리가 결정 틀을 제시했어요.
동맹 관계를 우선시할까요? 아니면 군사 능력을 우선시할까요? 이 질문에 직접 답할 허가를 요청했어요. 부총리님, 이 선택은 잘못된 거예요. 군사 능력이 동맹을 강화해요. 약한 장비가 동맹을 약화시키죠. 잠수함 비교 디스플레이로 걸어갔어요. 캐나다 잠수함들이 북극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보호를 위해 동맹국들에 의존하게 돼요. 우리 잠수함들이 북극 작전에서 뛰어나다면 우리가 동맹 방어에 힘을 기여하게 되죠. 월시 국방장관이 유럽 반응 관리에 대해 물었어요. 독일과 프랑스보다 한국을 선택한 걸 어떻게 설명하죠? 사실로요. 답했어요.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세요. 유럽 관료들도 군사 전문가들이에요. 성능 데이터를 이해할 거예요. 나란히 비교한 지구력 테스트 영상을 활성화했어요. 독일 잠수함은 36시간에 실패했어요. 한국 잠수함은 72시간에 성공했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국가보안보좌관이 일정 우려를 제기했어요. 한국 잠수함은 4년에 배송될 수 있어요. 유럽 대안들은 최소 7년이 필요해요. 첸 부총리가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군사 일정 대 정치 일정. 김 외무장관이 타협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한국과 유럽 사이에 계약을 나눌 수 있을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혼합 잠수함 함대는 정비 악몽과 훈련 복잡성을 만들어요. 캐나다 해군은 표준화된 장비가 필요해요. 재무장관이 통합 조달을 지지했어요. 단일 공급업체가 비용과 복잡성을 크게 줄여요. 논의가 2시간 더 계속됐어요. 유럽 외교적 압박 대 한국 기술적 우수성. 동맹 정치 대 군사 요구사항. 마침내 첸 부총리가 개별 추천을 요구했어요. 월시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어요. 군사 요구사항은 한국을 선호해요. 정치 요구사항은 유럽을 선호하고요. 김 외무장관이 기술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럽 선택을 추천했어요. 동맹 관계가 성능 차이를 능가해요. 재무장관은 비용과 능력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을 지지했어요. 국가보안보좌관은 전략 순찰 요구사항으로 한국을 추천했어요. 첸 부총리가 저를 향했어요. 피에르 수석 기술 고문으로서 최종 추천은? 일어나서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부총리님, 25년간 잠수함 능력을 평가해왔어요. 위험한 바다에서 잠수함을 지휘해봤고요.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깐 멈췄어요. 잠수함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사람들을 보호해요. 정치적 관계를 만족시켜서 누군가를 보호하지는 않아요. 화면에 한국 테스트 결과를 가리켰어요. 한국이 캐나다가 요구하는 임무에서 뛰어난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연장된 북극 순찰, 심해 작전, 적대적 환경에서 무음 항행. 첸 부총리를 직접 봤어요. 내일 전쟁이 온다면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완수해요. 유럽 잠수함들은 작전 지역에 도달하는데도 고생할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첸 부총리가 몇 분간 문서들을 검토했어요. 잠수함 선정에 대한 최종 내각 투표. 그녀가 발표했어요. 투표는 근소했어요. 한국 4표, 유럽 3표. 첸 부총리가 결정적인 발표를 했어요. 캐나다는 우수한 능력과 임무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한국 잠수함을 선택합니다. 3일 후 캐나다가 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발표했어요. 6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잠수함 12척. 유럽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어요. 독일 국방장관이 이 결정을 동맹 배신이라고 불렀어요. 프랑스 해군이 캐나다의 판단을 비판했어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캐나다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독립적인 해군 전문가들이 한국 잠수함 능력을 칭찬했어요. 모리슨이 발표 다음 날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당신 추천에 대해 후회는 없어요? 그의 책상 위 한국 잠수함 사양서를 봤어요. 장군님, 캐나다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잠수함을 선택했어요. 그게 우리 책임이죠. 김 씨가 다음 주에 계약 마무리를 시작하기 위해 오타와를 방문했어요. 구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와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김 씨, 이 결정에는 캐나다 관료들의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김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캐나다가 한국 기술에 보여준 신뢰를 이해해요. 기대를 초과할 거예요. 6개월 후 한국 조선소에서 첫 번째 캐나다 잠수함 건설이 시작됐어요. 첨단 제조 기술이 예정보다 빠른 배송을 약속했어요. 예비 조립 중에 부산 건설 시설을 방문했어요. 잠수함들이 건설 중에도 완성된 형태보다 더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한국 작업자들이 제가 거의 목격하지 못한 정밀도로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품질 관리가 세심했어요. 모든 부품이 여러 번 검사를 받았어요.
김 씨가 승무원 훈련 시설을 보여줬어요. 캐나다 수병들이 잠수함 배송 전에 여기서 6개월간 훈련할 거예요. 훈련센터에는 완전한 잠수함 시뮬레이터와 비상 절차 연습 구역이 포함됐어요. 캐나다 승무원들이 작전에 완전히 준비될 거였어요. 2년 후 첫 번째 잠수함이 해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모든 성능 사양이 충족되거나 초과됐어요. 헬리팩스에서 열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했어요. 잠수함이 새 모항에 들어오면서 캐나다와 한국 국기가 함께 펄럭였어요. 캐나다 해군 장교인 잠수함 함장이 모인 군중에게 연설했어요. 이 잠수함은 오늘날 이용 가능한 최고의 해군 기술을 나타냅니다. 모리슨이 의식 중에 제 옆에 서 있었어요. 피에르, 당신의 기술적 평가가 수십 년간 캐나다 해군 능력을 바꿨어요. 캐나다 수병들이 새 잠수함을 인수하는 걸 봤어요. 장군님, 이용 가능한 최고 장비를 선택했어요. 한국이 약속한 것을 정확히 배송했어요. 한국 잠수함들이 이제 어떤 이전 장비보다 효과적으로 캐나다 북극 해역을 순찰하고 있어요. 연장된 지구력이 원격 지역의 완전한 커버리지를 가능하게 해요. 국제 해군 전문가들이 한국 잠수함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몇 개 나라가 자국 함대에 유사한 능력을 요청했어요. 제 최종 평가 보고서는 간단한 평가로 결론지었어요. 한국이 전통적 접근법보다 임무 효과를 우선시해서 잠수함 설계를 혁신했다. 경쟁이 시작된 지 5년 후 한국 잠수함들이 모든 성능 기대를 초과하는 동안 유럽 대안들은 여전히 개발 중이에요. 캐나다가 정치보다 능력을 선택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잠수함들이 어떤 대안도 제공할 수 없었을 만큼 캐나다 해역을 잘 보호하고 있어요. 교훈은 명확해요. 군사 장비는 외교적 편의가 아닌 성능으로 선택되어야 해요. 생명은 정치적 관계가 아닌 기술적 우수성에 달려 있거든요. 한국이 혁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증명했어요. 최고의 해결책은 종종 능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전통적 가정에 도전해요. 캐나다의 잠수함 선정에서 제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기술적 진실이 정치적 압박을 이겼어요. 군사 조달 결정에서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날 캐나다 잠수함들이 한국 엔지니어링 우수성과 임무 성공에 대한 헌신으로 보호받으며 북극 해역을 자신있게 순찰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